안녕하세요. 오늘도 5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공부했던 눈높이로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시간인데요.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교수 요목에 대해서 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수 요목 4가지가 있었는데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첫 번째 문법,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과제, 네 번째 상황 중심. 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선정을 했는데 단원을 뺐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열하지? 이게 유형이구나 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배열 방법 어떻게 이것을 쭉 나열할 것인지 가르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배열하지? 이게 유형이고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구나 라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먼저 선형이 있겠어요. 선형, 줄이잖아요. 그러면 일자선에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순서로 한 번씩은 가르친다. 순서가 있으면서 한 번씩 가르치는 것이 선형이다. 그러면 이 선형은 무엇을 가르칠 때 좋을까? 형태 중심을, 즉 문법이었죠. 문법 교수 요목이었죠. 그래서 형태, 문법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좋은 게 이점이 있는 것이 선형이구나. 선형으로 가르쳐서 효과적인 것이 형태 중심이구나. 두 번째, 나선형이 되겠습니다. 이 나선형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어려워지면서 2번 이상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나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선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것은 쭉 연계성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달라지잖아요.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이 단어가 조금 이제 구체적인 것에서 이제 추상적으로 변하잖아요. 이게 이제 나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번 이상 반복된다. 처음에 이랬다면 어느 구간에선가 이렇게 같은 내용이 조금 심화돼서 다른 표현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2번 이상 반복된다는 건데,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2번 이상 반복되게 할까? 이걸 설계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나선형은 심화되면서 몇 회? 2번 이상 반복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 2번 이상을 어느 점에서 반복하게 할까? 이렇게 이 설계점이 어렵구나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나선형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점점 갈수록 어떻게 심화된 표현, 조금 세련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수학으로 보더라도 그냥 1 더하기에서 더하기, 그렇죠. 빼기, 나누기, 곱셈 이런 식으로 이제 심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얘기하더라도 이제 다양하게 단위 수가 좀 더 넓어지잖아요. 단위 수가 1자리에서 2자리, 3자리 이렇게 가듯이 좀 더 심화되는 것. 이것이 나선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된다라는 표현, 색깔 갖고 하더라도 그냥 색깔 이러다가 얘들아 이제 색깔은 12가지 색깔이 있어 이러다가 점점 색깔의 종류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파란색 하더라도 그냥 파랑이지만 라이트 블루도 있고 딥 블루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더 심화되는 것이 나선형이다 라고 저는 머릿속에 넣었어요. 세 번째, 조립형이에요. 조립하면 저는 블럭을 떠올렸어요. 블럭이라는 것은 내가 집을 만들고 싶어, 동물을 만들고 싶어 라는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립형이라는 것은 주제 또는 상황 중심 언어에다가 어떤 특정 언어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학습 단위로 조직하는구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에 언어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수 요목 유형이 조립형이네.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조립하면 뭐가 떠올랐다고요? 블럭. 블럭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그 만들려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통합됨으로써 언어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것 조립형이구나 라고 저는 머릿속에 넣었어요. 네 번째,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매트릭스. 뭔가 이렇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영화 저는 매트릭스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하면은
기본 제시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풀 때 보면 매트릭스 하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표가 나와요. 저도 지금 이 노트 5번째 정리하는 건데 표. 그렇죠? 여기다 행렬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화제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잖아요. 요 3개 표, 행렬, 화제 이게 바로 매트릭스 시험 문제 풀 때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표로 제시해서 학습자가 선택하기에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제 하나에 다양한 활동을 포함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다양한 활동이 행렬처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매트릭스 기본 제시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매트릭스 하면은 표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행렬을 넣어두시고 화제 하나에 다양한 활동을 넣어서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매트릭스다라고 머릿속에 우리 같이 넣어둬요. 5번째 줄거리 제시형이 되겠습니다. 줄거리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되겠네. 주제가 지속되겠네. 그리고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그래 일관성이 있겠다. 근데 뭐 갖고 일관성이 있게 해? 동화라든가 문학작품을 활용해서 읽기 수업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이 줄거리 제시형이구나. 줄거리 주제가 지속되겠네. 그럼 일관성이 있겠네. 뭐 갖고 그렇게 한다고? 동화나 문학작품 활용하면 그런 읽기 수업에는 좋은 것이 줄거리 제시형, 교수 요목 유형이구나.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 넣었어요. 오늘 우리는 교수 요목 유형 5가지 선형, 나선형, 조립형, 매트릭스 타입, 줄거리 제시형을 했어요. 딱 키워드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선형은 정해진 순서가 있다. 한 번씩 교사한다. 그래서 어디에 효율적이다? 형태 중심 가르칠 때 효율적이다. 나선형 동글동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심화될 때마다 몇 회 이상 2번, 2번 반복되는 것인데 어디서 이게 반복점을 찾을 것인가가 설계하는 좀 어렵겠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조립형 주제 또는 상황중심 언어에다가 어떤 기능을 갖다가 통합해서 하나의 학습단위로 조직한다 때문에 언어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시킬 수 있는 것이 조립형이다. 매트릭스, 머릿속에 표, 행렬, 화제 이것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제 하나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학생들이 뭐 하게 한다? 선택하게 하는 융통성이 있구나. 매트릭스, 행렬, 표, 화제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줄거리 제시, 줄거리가 있으니까 어떤 주제가 있겠네? 주제가 있으니까 또 일관성이 있겠는데 뭐 갖고 한다고? 동화나 문학작품 활용으로 하는구나. 그럼 이거는 뭐 하기에 좋아? 읽기 수업할 때 효율적 있는 교수 요목 유형이겠네. 오케이. 자, 오늘 우리 교수 용어 유형 5가지 중요한 키워드만 머릿속에 넣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짧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